연도에 따라서 오는 사람이 달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만의 추억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결속력은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광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풍경을 바꾼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인데 말들이 많았죠. 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처음에 만들 때부터 말이 많았고, 사실 광화문이라는 지역 자체는 많은 이야기에 초점이 되는 곳이죠. 예전에 가운데에 있었던 그 은행나무를 다 없애버리는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죠. 은행나무를 뭐 없애네 마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결국에는 없앤 이유가 우리가 원래 이 조선시대 때 한양 도읍을 설계했던 최초 설계자의 의도대로 그 지점에 서서 광화문과 경복궁 지붕과 그 북악산까지 쭉 이어지는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그 시점이 비로소 완성이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왜 은행나무를 심었냐 하면요, 여기가 광화문이 있고 뒤에 이제 중앙청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시청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청 건물.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축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죠. 이게 진짜 무식한 방법이죠. 히스토리컬한 것들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줄을 맞춰서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는 그건 진짜 하수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를 심으면 시선이 막히잖아요. 오히려 뷰가 더 걸려요. 여기를 비워놓고 시선적으로 연결하는 게 실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이와 비슷한 그런 약간 이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 김수근 선생님의 실수가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가 종묘가 있고 남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둘을 연결해야지. 그러고서 축을 중요한 축이니까 거기다 건물을 뒤따 길게 하나 지어야지. 그러고서 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고서 야, 이 위에 산책하면 좋잖아. 사람이 산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누가 거기 올라가서 옥상을 산책합니까? 가게는 1층에 다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더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뭐. 이거 없어지고 주변에 가게가 활성화되고 경의선 숲길 같은 공원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혹시 너무 정치적인 이슈만 안 된다면 나중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가서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어요.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는데 말들이 많았어요. 원래 16차선인가 그랬는데 12차선으로 줄였거든요. 6개 차선을 없애고서 가운데 거대한 중앙 분리대 같은 광장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이 안 간다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광화문 이제 누가 가냐. 여기 이제 이순신 동상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놨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두 인물의 동상이 있고 그 뒤에 임금님이 계시던 공간이 있고 이렇게 쫙 이 역사적인 축인 거죠. 그거는 잘 비워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8차선을 안 건너갑니다. 제가 만든 법칙 중에서 3차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3차선 법칙.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3차선을 안 건너간다는 거예요. 4차선은.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홍대 앞에 제가 맨날 밥 먹으러 나갈 거 아닙니까? 홍대 입구가 여기 있어요. 이 길이 되게 좁아요. 이게 3차선밖에 안 돼요. 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얘도 3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냥 쉽게 건너가죠. 그리고 여기서 일로도 그냥 쉽게 건너가요. 그래서 여기가 홍대 앞 상권이에요. 근데 이 홍대 앞 상권이 계속 확장을 합니다. 저쪽으로 연남동 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합정동 쪽으로 계속 갔거든요. 근데 어디서 딱 스탑을 하냐면 합정역 사거리에서 딱 걸렸어요. 그 건너편에 메사나폴리스 쪽으로 상권이 연장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래에는 다 3차선 이하의 차선들이에요. 딱 하나 예외가 홍대 앞에 그 유명한 삼거리 포차 앞에 길 있습니다. 거기는 4차선 도로긴 한데 거기는 뭐 사람들이 워낙 통행량이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3차선이 포인트냐 하면은 3차선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무단횡단이 가능해서 그래요. 저도 여기 신호등 옛날에 지금은 잘 지키지만 부임 초기에는 홍대 앞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옆으로 슬금슬금 걸어가다가 차들 안 오면 그냥 건너가요, 그냥.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차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신호등이 잘 없어요. 또 있지도 잘 않고 이 안쪽으로는 3차선 법칙이 딴 게 아니고 4차선 넘는 것들은 사람이 안 건너간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로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가 8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건너가겠냐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무도 한 그루 없는 땡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땡볕에 안 가요. 가서 세종대왕 동상 새로 만들어진 데 사진 한 장 찍고 온 다음에 다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를 없앴잖아요. 이쪽 차선 다 없애버리고 한쪽만 남겨놓고 한쪽으로 광장을 확장시켰습니다. 적어도 세종문화회관 뒤쪽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오는 거는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역시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옆에 가게가 들어서야 돼요. 가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장인데 나보나 광장이라고 이렇게 경기장 모양으로 된 광장이 하나 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팔렘시스트 설명해서 다시 할 텐데 이 주변에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장은 사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광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무를 때 광장이 되는 거죠. 다양한 사람이 머무르려면 다양한 사람이 올 만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정부종합청사 하나 있죠. 거기 제가 못 들어가는 데죠. 세종문화회관 하나 있어요. 입구 하나 있습니다.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0m 되는데 가게 입구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한국역사박물관 입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미 대사관 있어요. 여기 들어갈 일이 없죠. 그리고 옆에 교보문고 있잖아요. 입구 하나 있어요. 여기도 300m 구간에 들어갈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100m당 가게 입구의 숫자가 몇 개냐. 이벤트 밀도가 여기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오는 데가 되는 거죠. 여기 맨날 정치 집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1인 시위해도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교통량은 많은데 할 건 하나도 없고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퍼포먼스를 하면은 제일 좋은데요. 이순신 동상 그 뒤쪽 이런데 도심 속에 가게가 없는 빈 공간들은 다 정치적 집회의 장소로 쓰입니다. 여의도 광장이 그랬고 시청 앞 광장도 그랬고 이 광화문 광장이 그 계보를 이은 거예요. 이번에 광화문 광장의 면적을 넓힌 거는 사람의 접근성은 좋게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가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광장 넓히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1층에다가 더 다양한 가게들을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는 폭이 좁은 가게를 만들어서 하다못해 뭐 포장마차라도 좋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앞에 테이블을 놓고서 그 노천 카페처럼 만들어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열린 시민 같은 느낌이 나게 하려면은 정부종합청사의 담장을 없애버리고 그 담장 위치에다가 좁은 가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커피숍 같은 거를. 어차피 뒤로 벽으로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똑같잖아요. 시큐어한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종합청사의 광화문 광장 쪽에 담장을 좀 건물로 두껍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면 좀 나무도 좀 많이 심고 아까 제가 은행나무를 뽑으라고 한 건 잘했다고 한 거는 뭐냐면 은행나무는 이 축선상 가운데다가 박아 넣어놨잖아요. 그거를 비껴서 인도 쪽에다가는 큰 가로수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봐요. 샹젤리제 거리 같은 경우가 인도 폭이 되게 넓고 가로수가 크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는 카페들도 놓여져 있고 되게 잘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제 말이 먹힐 리가 없죠. 6차선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6차선. 근데 이거를 3차선으로 바꿔라. 양쪽으로 3차선으로.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무단횡단이 가능하지 않냐. 건너가야지 종로구청까지 가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 뒤에서부터 횡단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광장에서 놀다가 횡단해서 종로구청까지 가는. 그렇게 해서 딱 횡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게 놓으면 활성화 되겠지만 역시 또 미 대사관 앞에 있는 6차선 도로를 사람이 넘어갈 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은 사실은 시장이었어요. 그건 정치적인 광장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웅변을 해가지고 그런 용도로도 쓰이긴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시장이죠. 그 아고라 광장이 파르테논 신전 밑에 있잖아요. 신전이 여기 있고 그 밑에 극장도 있고 원형극장이 있고 그 옆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아고라 광장이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제가 최근에 읽은 신의 전쟁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던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 공간이 파르테논 신전과 시장이 딱 붙어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유럽의 광장을 보시면은 되게 큰 성당 앞에 광장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광장에 대해 이해를 돕는데. 이게 엄청난 성당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그 앞에 광장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뽑는 거는 밀라노 대성당을 가면은 대성당이 딱 있고요. 그 앞에 광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상업, 뭐 갤러리아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대부분의 유럽의 도시들은 보면은 대형 두오모 성당이 하나 있고 그 성당 앞에 광장이 있는데 특이한 사실은 이 광장의 사이즈가 이 길이가 옆에 있는 성당의 길이하고 비슷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이제 저희 뇌피셜인데 성당을 우리가 만들 때 맨 뒤쪽 재단부터 만들고 점점 앞으로 지어져 오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앞에 정면도를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돌을 쓰잖아요. 건축 재료로. 그럼 돌을 쓰면 채석장에서 돌을 갖고 와가지고 얘를 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당 건물 앞에가 완전 채석장 돌 가공하는 작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면도부터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뒤에 만들 때 돌을 돌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틀담 성당 같은 경우는 한 200년 걸려요, 거의. 더 넘게도 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작업장으로 쓰던 데가 200년이 걸리면은 그 주변에 가게들이 막 들어설 거 아니에요. 인부들이 먹고 쓰고 하는 것들. 그럼 주변으로 상업시설들이 배치가 되겠죠. 그 공사가 딱 끝나고 나면은 돌 다 치우고 나면 거기가 광장이 딱 되는 거야. 근데 그 광장을 나중에 빈 공터니까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보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걸 받을 만한 외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걸 구경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공간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사실은 대단한 건물들이 있으면 그 앞에 큰 공터를 비워놓죠. 광화문이나 경복궁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앞에 6조 거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거리라기보다는 그냥 큰 광장같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이유에 의해서 속초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6조들을 배치시키고 약간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었던 거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니까 생업과는 상관없는 정부종합청사 미 대사관 같은 거대한 정치적인 건물들이 들어가면서 그 공간이 되게 정치적인 시위를 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공통의 추억이잖아요. 제가 얘기했나? 해외에 나가면 제일 친해지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제가 친일파라서가 아니고 영어를 못하는데 걔도 영어를 나보다 더 못해. 둘 다 영어를 못하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할 얘기 없으면은 마징가 제트나 슬램덩크나 드래곤볼 얘기하면 돼요. 성장기 때 봤던 만화가 똑같다는 얘기는 공통의 추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공간을 제가 공유를 해야지만이 공통의 추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연도에 따라서 오는 사람이 달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여기서 죽치고 앉아서 하던 사람들과 4년 전에 죽치고 앉았던 사람들은 같은 공간이지만 시간대가 다른데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만의 추억만 쌓는 거예요. 같은 공통의 추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결속력은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광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시위 현장이지. 저는 그렇게 사람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익명성의 상태에서 공통의 추억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서초동의 법원 앞에 가서 시위하고 있고 어떤 분은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공통의 추억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 마실 때 우리가 벤치에 앉아서 쉴 때 나무 밑에서 쉬고 친구랑 잡담을 할 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당을 지지하는지는 모르잖아. 얘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더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더 융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사람을 융합시키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세금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죠. 근데 사람을 보이지 않게끔 무의식 중에 사람을 융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드웨어인 건축 공간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만 좀 바꾸면은 이 사회가 훨씬 더 융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